네, 자 이번 시간 최근에 이제 시험 봤던 제 80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거래의 조건은 뭐죠? 자산, 부채, 자본, 부채 그리고 자본의 뭐예요? 증감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거래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거래와 실제 회계에서의 거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회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여 1,500만 원에 주문하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를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건 없죠. 계약금이 나갔다면 그만큼 자산이 감소는 되겠는데 현금이 나가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거래에 해당이 안 되죠. 자,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거래인데 하기로 근로계약만 했다. 들어오고 나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회계상인 거래가 아니다. 판매장에서 사용할 에어컨 구입 계약을 하다 마찬가지. 자, 근데 네 번째는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로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손실이 300만 원 발생하였다. 보면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이 손실은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이야기 안 하죠. 망했다 그랬지. 근데 회계상 요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존의 형태의 이 기부금에 대한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함정을 좀 퍼놨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발생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낙동강 상수원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안동시청에 1개월 만기 결제 약소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그러면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번, 3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기부금 하면 현금으로 주든가 뭐 수재가 났을 때 보면 뭐 농심에서 라면을 뭐 몇 트럭을 주는 경우 있죠. 물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 1개월 만기 결제 약소금을 1,000만 원 기부하였다. 외상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 후에 당신 내가 은행에 가서 요 1,000만 원 놔둘 테니까 가서 찾아가시오. 약속 증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어음을 발행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음 발행하면 우리 개정가면 뭘로 하죠? 받을 어음은 그건 받았을 때고 이거는 우리가 준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은 부채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빚내서 기부금 준 거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어쨌거나 기부금은 비용이 발생, 요거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지급어음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제가 처음 봤어요. 십몇 년 동안. 자, 이런 식으로 출제위원들이 함정을 팔 수도 있다는 거. 자, 요거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부채와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해서 자료가 기초자산부터 총비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재산법과 손익법 두 가지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우선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되죠. 그러면 당기순손익입니다. 기말자본이 많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손익법으로 갔을 때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죠. 총비용은 자 당기순이익 요거 두 개는 같아야 된다 하는 게 철칙입니다. 자 그러면 총수익 총비용 요거 빼면 당기순이익 300만 원 나오죠. 30만 원이죠. 예.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쪽에도 30만 원. 자, 이제 기말자본, 기초자본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 자료 중에 보면 여기 기초자산이 50만 원 있고 기초부채가 20만 원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그래서 5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하면 기초자본은 요거는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말자본이 얼마 돼야 될까요? 그렇죠. 60만 원이 돼야 되겠죠. 6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30만 원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게 기말자본 구했고 기말부채를 구해야죠. 자, 기말자산이 80만 원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기말자를 붙이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입니다. 기말자본이 아까 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자산이 80만 원. 그럼 마이너스 요거 X는 60만 원 되는 거죠. 기말부채는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말부채가 20만 원, 기말자본 6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다음 중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험 볼 때 긴장해서 평상시에는 다 기억이 나는데 안 날 경우에 요 시험 요령 제가 가르쳐 드렸죠. 계정공기 적용된 거 이런 시험 볼 때도 반드시 켜놔요. 켜놓은 상태에서 요거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입력하면 바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정답은 이미 나왔죠. 요거 딱 보이죠.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당좌자산이죠. 당좌자산이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일단 나왔고요.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입니다. 여기 투자자산 밑에 보면 장기대여금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장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헷갈린다 그러면 아까 찾기에서 만기보유증권 엔터 치면 여기 딱 들어가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럼 투자자산. 건물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자, 요거 세 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거는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즘 요 시산표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그 원리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시산표 작성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자, 시산표 보면 시산표는 요 자산부채 자본 이거 재무상태표죠. 물론 자본은 기초자본이지만 이거는 기말자산, 기말부채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손익계산서죠. 요거 두 개를 붙여 놓은 장부입니다. 그래서 트리얼 밸런스 해가지고 검산하다라는 기능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장부의 이름이. 그래서 약자로 T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TB 밸런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시산표는 자기 검증 능력이 있어서 왜 요거를 가지고 하느냐? 그럼 요게 장부가 맞았나 틀렸나 어떻게? 요 두 개 합계 자산과 비용을 더하면 70만 원. 부채 기말부채 기초자본 수익 더하면 70만 원. 요게 일치가 되면 100%는 아닌데 90몇 %는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매일매일 연말돼서 장부 뜰린 거 찾으면 미쳐버리죠. 그래서 매일매일 검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개표라 그러고 우리 메뉴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로 보면 월계표, 또 날짜 단위로 주 단위로도 언제든지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면 뭐 합계정 시산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이 시산표는 검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금액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만 맞으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정 과목을 바꿔서 적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금액을 빼버릴 수도 있고 양쪽 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합계 금액이 맞으니까 아 맞았구나 그러고 넘어갔다가 연말돼서 애먹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니까 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자,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한 거래에 대한 붕괴 전체가 누락돼 버렸어요. 차변과 대변을 다 빼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견할 수 없죠. 왜? 양쪽 다 금액이 빼져 버리니까 합계는 또 맞아요. 자, 붕괴 시 차변과 대변이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한 경우 금액은 맞았는데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을 바꿔서 해버렸어요. 근데 시산표는 아까 금액만 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붕괴 시 차변과 대변이 금액을 다르게 입력한 경우 차변에는 10,000원 적고 대변에는 10만 원 적어놨어요. 이거 합계하면 9만 원이 안 맞겠죠.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시산표에서. 자,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한 거래를 이중으로 아까는 누락해서 빼먹더니만 이번에는 했던 거 또 해놨습니다. 저도 손에 볼펜 잡고 또 볼펜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중으로 2번 해버린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또 10만 원, 10만 원. 합계 금액은 일치해요. 이거는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제가 또 참고로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다음 중 상기업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거래는 관리부 소모품 구입비, 이게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인 거.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 계정과목 뭘로 하죠 이거? 그렇죠. 여비, 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상품 운반용 차량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근데 네 번째, 공장 건물 처분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엔터 쳐보면 자, 여기 딱 970번, 951번부터 997번까지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자, 7번. 자, 요거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재고자산이 취득원가니까 막 어려운 용어로 생각하는데 상품을 매입할 때, 재고자산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매입할 때 취득원가에서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상품을 취득한다.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순매입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총매입액에서 세 가지를 빼죠. 매입했다가 야 이거 불량품이 왔어.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또 뭘 빼냐? 매입 할인. 외상가 빨리 갚아줬더니 그쪽에서 고맙다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빼줘요. 그 다음 매입 애누리. 아예 살 때부터 싸게 샀어요. 깎아서. 요 세 개를 매입 취득원가, 매입 금액에서 총매입액에서 빼야 순매입액이 나오죠. 그러면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얘네들은 차감할 수 있는 게 맞고요. 매입 부대비용 요거는 매입할 때 운반비 들어가고 수수료 주고 또 고가품 같은 경우 보험도 가입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비용, 여러 가지 재비용은 매입 원가, 총 매입 금액에 이거는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감 항목이지만 요거는 더해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차감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더해야 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받을러움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 이런 형태도 앞으로 종종 출제될 겁니다. 자, 받을러움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자, 차변. 우리가 어음 받았을 때. 반대로 대변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아가지고 아직 수급 못한 게 여기 정기효력이 있고 어음 수책 받을러움 받았을 때 그럼 여기 60만 원이 되는 거죠. 총 이제 어음을 수금해야 될 게. 근데
이쪽은 어음대금의 회수. 그쪽에서 만기일이 되니까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거예요. 회수. 또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어음은 하나의 채권이니까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다가 적어요. 누구한테. 배서 뒤에다 적는다. 배서 후배자에 글서자 써가지고 배서 양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겠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어음 부도가 나면 받을 어음에서 차감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미회수에 이렇게 차기월에서 내년 되면 다시 정기월이 되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은 회수, 양도, 부도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외상매출 대금을 타인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으로 받았어요. 요거는 뭐예요? 어음 받은 거 수치, 차변입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대변에 기입하는 내용을 찾을 거니까 외상매입 대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타인에게 받았던, 그러니까 받을 어음인데 요거를 외상값 대신에 우리가 이 어음을 준 거예요. 양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행했던 약속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아니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급어음입니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 어음을 발행. 이것도 마찬가지 지급어음.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받을 어음하고는.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이 처분 가액은 얼마인가? 자, 취득가액 1,500만 원 주고 차를 샀었어요. 지금까지 낡아서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한 거 누계한 금액이 650만 원. 그럼 거의 뭐 반 정도 나갔네요. 자, 요거 빼면 순수한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850만 원인가요? 예, 850만 원. 이게 현재 순수한 장부 금액입니다. 요 금액에 팔면 본전치기로 판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200만 원이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만 원 미치고 팔았다는 소리예요. 장부 금액보다. 여기보다도 200만 원 싸게 팔았다는 소리예요. 현재 가치는 850인데 더 싸게. 그러면 얼마? 650만 원에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분가액은 650. 그래서 20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분류상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스파이 찾아야 됩니다.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거, 팔려고 갖고 있는 거. 자, 우리는 보통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 정도 알고 있는데 1급 넘어가면 요거 나옵니다. 원재료, 원가액에 배워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있죠. 재료를 창고에 쌓아둔 거. 그 다음에 제공품, 요걸 사회에서 쓰는 말로는 미완성품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기아자동차 모닝 조립라인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 차들이 쭉 있습니다. 타이어도 끼우고 엔진 넣고. 그래서 12월 30일 날 사이렌 울리면서 작업 딱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 벨트 위에 보면 수백 대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완성품, 제공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재고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임차보증금. 이게 조금 헷갈리죠? 자, 임차보증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하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딱 나타나요. 전신전화가 있건 요거는 이제 회계에서 빠져야 되는데 옛날에 전화가 귀할 때 보증금을 내야 돼요. 전화 실컷 쓰고는 전화요금 안 내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형태로 받아 돈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전세금처럼. 그래서 전신전화 가입권에서 백색 전화, 다른 사람한테도 팔 수 있는 전화. 그 다음에 뭐 검정색은 공공기관. 그래서 백색 전화는 옛날에 우리 집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니까 요거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 신청해도 함부로 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용 안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됩니다. 요거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요 밑에. 전시전화가 있고. 자, 세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들어가고요. 사무용품이 들어가는데 얘가 스파입니다. 얘가. 이자 비용. 얘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비용 딱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얘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유동부채, 단기 미지급금. 자, 유동성 장기자가 붙었는데 유동부채인데, 자, 원래 우리가 1년 후에 갚기로 했는 건데 은행 대출금. 근데 12월 31일 장부를 마감하면서 보니까 요게 이제 3개월 있으면 갚아야 돼. 그러면 이제 장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갚기도 전에 없애버릴 수는 없고 앞에다 유동성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시켜요. 원래는 장기였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그러면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유동부채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찾아봐야 되고 요거 찾기 기능 이해가 안 되는 거 빨리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출제위원들은 또 고소하게 또 이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결산 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이 회계 처리가 누락 빼먹었다 이 말입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자, 이거 원래 분개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했으면 비용이 발생이고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빼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비용 발생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현재는 과소가 된 거죠. 빼먹었으니까. 비용을 적게 적었다. 비용을 적게 적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옳은 거 됐으니까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감소를 안 시킨 거예요. 빼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대 현금이 감소가 안 된 과대로 장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당기순이익, 비용을 적게 하면 비용을 원래 많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으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비용 발생 안 적었어요. 비용을 안 적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늘어났죠. 이것도 과소가 아니고 과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부채, 얘는 부채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남의 집 싸움에 괜히 들어와 있어.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데 현금 과부족 문제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외우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아주 응용을 해놨습니다. 현금 과부족, 과다 또는 부족이에요. 뭐에 대해서? 실제라고 하는 건 금고 또는 통장. 장부가 많다 또는 장부가 적다. 이럴 때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뜰렸는데 원인 찾을 때까지 장부에 기록 안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왜냐? 매일매일 통장 잔고하고 장부하고 금액이 일치가 돼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이 뒤에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는 출판사에 한번 가봤더니 통장 계좌하고 그 다음에 장부하고 다 금액 대조하면서 도장 끝부분 조그마한 새끼 도장으로 막 찍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안 맞아. 그러면 임시계정으로 현금 과다 또는 부족에 해서 임시계정 처리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중이에요. 기말 12월 30일까지도 못 찾았다.
그러면 돈이 많다 자비, 돈이 적다 잡손실. 둘 중에 하나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회계기간 중 현금이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은 경우에 만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반대도 현금과 부족이거든요. 왜냐? 과다 또는 부족이니까. 자, 실제가 많을 때만 처리한다라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는 뜰린 거예요. 회계기간 중, 자, 어디 다른 문제? 아, 여기 있구나. 현금이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번엔 반대만 한다? 그러면 얘네 둘 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양쪽 다 됩니다. 세 번째, 기말결산 시 현금이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자, 여기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 결산 시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 계정을 처리한다? 아니, 이거는 평상시 기중에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장부를 마감하는 12월 31일 되면 무조건 자비익 또는 잡손실을 처리해야 돼요. 현금과 부족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사장님한테 혼나겠죠. 돈이 남았습니다 하면 그래 잘했다 그러겠지만 모자란다 그러면 네가 메꿔. 실제 은행원들은 자기가 돈 메꿉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기말 결산 시에 현금과 부족이 아니고 잡손실 또는 자비익으로 처리한다기 때문에 얘도 3번도 틀렸습니다. 회계기간 중 이렇게 나와야죠. 회계기간 중 현금이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쪽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다 또는 부족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얘가 정확한 현금과 부족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문제를 교묘하게 비비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현금과 부족에 대한 정의 확실히 머릿속에 인식해 두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해 1% 곱하기 0.01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1%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단 당사는 보충법, 다른 말로 이제 차액 보충법. 자, 사용하고 있으면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 5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대손 충당금 쓰다 남은 게 5만 원 있어요. 작년에 설정한 거겠죠. 차액 보충법. 요 남은 거 빼고 나머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용돈을 집에서 엄마가 한 달에 10만 원 준다. 근데 너 지난달 쓰다가 남은 거 얼마 있니? 3만 원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7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써버려야죠. 있어도 없다 그러고. 그러다 걸리면 죽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빼고 10만 원을 설정할 건데 5만 원이 남았으니까 얘게 빼고 나머지만 보충 5만 원. 여기 딱 보니까 5만 원 요거 하나요. 차변의 대손 생각 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4번 문제. 자, 수익비용 연미 예상 또 나왔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기말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요 두 개가 빼먹은 거예요.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자, 빼먹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임대료, 이거 수익이죠. 미수분, 집세를 아직 못 받았어요. 요즘 장사 안 된다고 나중에 준대. 2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돈은 나중에 받지만 이건 수익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기 순이익에 2만 원 더해야 돼요. 자, 늘어났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건 우리가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은행 대출금 이자. 미지급액. 15,000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아차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익에서 줄어들 겁니다. 15,000원. 자, 치고 받고 빼면 결국에는 5,000원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50만 원에 5,000원 더해서 50만 5천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재고자산이 요즘 많이 나와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자, 이건 맞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아까 원재료도 결국 물건 만들어서 팔 거고, 제공품, 미완성된 차 다음 달 완성해서 다 팔 거고요. 상품도 그렇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다. 맞죠?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사온 그 금액으로 장부에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게 저가주의 원칙이라 해서 1급에 가면 자세히 배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월 달쯤에 100원에 샀었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 내려갔어. 요즘 주유소 같은 경우 휘발유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정부에서 15% 갑자기 깎아준다네. 잔뜩 사놨는데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결산시 가서 딱 보니까 얘가 70원이야. 30원 시가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걸 장부에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걸로 수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가 좋느냐? 휘발유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을 30%딱 다운시켜 놓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을 줬거든요. 비용이 많으면 장부상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자, 똑같은 자산이지만 장부상으로는 줄이고 싶어 하는 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줄여야 됩니다.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어떤 게 있을까요? 상품을 판매할 때 운반비, 택배비 같은 거 들잖아요. 자, 사올 때는 이 운반비, 택배비 줬으면 우리는 매입재 비용으로 해서 상품 금액에 더하는데 팔 때는 안 됩니다. 이거 따로 운반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재고자산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는 사올 때, 팔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뭔가 살짝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대체적으로 이론 시험이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합격률이 발표가 안 돼서 강의를 먼저 찍다 보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요. 여러분도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시험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